1930년 페터르 데바이가 화학 분야 노벨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의 연구는 화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분자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분자의 실제 형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화학계에 선물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문제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데바이 이전의 화학자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1936년 노벨위원회가 당시 사용되던 화학식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화학자들도 분자를 표현하는 꽤 유용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원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았고 물질의 반응도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훌륭한 도구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화학식들은 분자의 진짜 모습은 못 보여줬거든요. 마치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처럼요. 어느 역이랑 어느 역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실제 거리나 지형은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았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초기의 구조식이라는 건 정말 평면적인 정보에 불과했어요. 원자들 사이의 정확한 거리라던가 분자가 이루는 입체적인 각도 같은 이런 핵심적인 건축 정보가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화학자들은 분자의 청사진이 아니라 그냥 스케치만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과학계에 이 분자 세계의 장막을 걷어낼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데바이의 연구가 나오기 전 상황을 딱 알 수 있어요. 1914년 15년에 이미 폰 라우에랑 브레그 부자가 X선을 써서 원자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 구조를 밝혀냈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는데 한계도 명확했어요. 왜냐면 세상 모든 물질이 완벽한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게 1930년대 과학계의 새로운 숙제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페터르 데바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독창적이면서도 서로를 보완해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데바이의 첫 번째 돌파구는 이 X선 분석을 결정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해방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처럼 원자들이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분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기체에 X선이나 전자선을 쏴요. 그럼 이 빛이 분자들에 부딪혀서 흩어지면서 아주 독특한 간선문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마치 물에 돌을 딱 던졌을 때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예측한 모델이 만들어낼 무늬랑 실제 기록된 무늬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무늬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럼 끝난 거죠. 바로 그 모델이 실제 분자의 구조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근데 데바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분자를 들여다보는 두 번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자의 전기적인 형태에 주목한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인데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분자 안에 내장된 초소형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분자 안에서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한쪽으로 쏠리면 진짜 자석처럼 양극이랑 음극이 생기거든요. 이 전기적인 비대칭성의 정도를 잰 값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바이의 천재성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이 두 방법이 어떻게 분자의 완벽한 초상화를 그렸는지 한번 보세요. X선 회절법은 분자의 뼈대, 그러니까 원자들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요. 반면에 쌍극자 모멘트 측정은 분자의 전기적인 성격, 즉 전하가 대칭적으로 퍼져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도구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분자의 완벽한 3D 입체 초상화를 그려낸 겁니다. 자, 그럼 데바이의 이 새로운 방법들이 화학계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발견 그 이상이었어요. 말 그대로 분자 세계 전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건이었죠. 이 숫자 좀 보세요. 수천이요. 데바이의 쌍극자 모멘트 측정법 딱 이거 하나만으로 수천 가지 물질의 분자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의 연구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광범위하게 적용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은 그냥 실험실 책상 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염료, 의약품, 심지어는 폭발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용한 물질들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확실한 안내자가 되어준 거죠. 분자의 정확한 구조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인류는 그냥 물질을 구경만 하던 관찰자에서 이제는 물질을 직접 설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대바이의 연구가 남긴 유산,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대바이는 화학자들의 시각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분자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평면 지도를 아주 상세한 3차원 입체 청사진으로 탈바꿈시켰고요. 바로 이것이 현대화학의 기초를 다진 겁니다. 대바이는 한 세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를 볼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뇌 속의 복잡한 신경망일 수도 있고 저 넓은 우주의 암흑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연결망일지도 모르죠. 대바이의 유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요.